운동을 매일 한 사람과 운동을 전혀 안 한 사람. 누가 더 오래 살았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당연히 운동한 사람이 오래 살았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본 몇몇 연구와 실제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운동은 무조건 좋다는 말을 너무 당연하게 믿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항상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진짜 헬스를 열심히 하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헬스장 가고 닭가슴살에 샐러드만 드시고 하루에 물도 4리터씩 마셨거든요.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관절이 망가지고 허리 디스크가 생기고 결국 병원에서 운동을 중단하라는 말을 들으셨대요. 오히려 적당히 걷고 가끔 등산하며 일상 속에서 몸을 쓰는 분들이 더 건강한 경우도 많아요. 운동이란 게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운동은 너무 무겁고 힘든 이미지로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 몸 상태에 맞게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운동을 너무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움직이기 싫고 앉아서 영상만 보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몸이 굳습니다. 정말로요?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저는 진짜 움직이는 게 싫어요. 그런데 그게 게으른 게 아니라 뇌가 에너지를 아끼려는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해요. 하지만 계속 안 움직이면 근육이 빠지고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도 생기기 쉬워요. 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무기력함이 쌓이게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스트레스 해소도 안 되고 잠도 푹 못 자게 되죠. 그래서 정말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스트레칭 한번 해보는 것만으로도 몸의 리듬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세 번째, 진짜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이에요. 운동은 한번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생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미국에서 6만 명을 30년 동안 추적한 연구가 있었어요. 운동을 전혀 안 한 그룹, 적당히 한 그룹, 매일 격하게 한 그룹으로 나눴는데 결과는 가장 오래 산 건 적당히 꾸준히 한 그룹이었어요.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조깅 정도만 해도 충분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히예요. 일주일에 한 번 헬스장에서 땀 흘리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걷는 게 오히려 건강에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일상 속 움직임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꼭 헬스장에 가야만 운동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설거지할 때 허리 펴고 움직이기, 계단 한층 올라가기, 집 청소하면서 스쿼트 몇 번 하기. 이런 것들도 다 운동이에요. 여성들뿐 아니라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거나 버스 정류장 한 정거장 전에 내려 걷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업무 중 틈틈이 스트레칭하는 습관. 특히 사무직에 종사하는 남성들의 경우 책상 앞에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번만 일어나 몸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런 일상의 작은 움직임들이 쌓이면 그게 곧 건강을 지켜주는 핵심 습관이 돼요. 다섯 번째, 주변 사람들 이야기 하나만 해볼게요. 제 친구는 운동을 거의 안 해요. 근력 운동 같은 건 정말 싫어하고 헬스장도 안 갑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그 친구는 하루 종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출퇴근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점심 먹으러 회사 근처를 걸어 다니고 퇴근하고 나서는 종종 시장이나 마트를 걸어서 다녀요. 그리고 주말엔 집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고 가끔 친구들이랑 등산 대신 가까운 공원 산책 정도는 꼭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느꼈어요. 꼭 운동이란 이름으로 땀을 흘려야만 건강한 건 아니라는 것. 일상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사람은 운동을 하지 않아도 몸이 활기차고 실제 건강 상태도 꽤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 운동 대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움직임 예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1. 양치할 때 종아리 들기 운동 10회씩 해보기. 2. TV 볼 때 스쿼트 5회씩 3세트 반복하기. 3. 전화 통화는 서서 걸으며 하기. 4. 지하철 버스 타면 일부러 앉지 않고 서 있기. 5.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는 장바구니 직접 들고 다니기. 6. 계단 이용 시 2계단씩 올라가며 무릎 자극 줄이기. 7. 냉장고에서 물 꺼낼 때마다 어깨 스트레칭하기. 이런 작은 실천만으로도 하루 평균 활동량이 꽤 달라집니다. 일곱 번째, 운동 중독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나는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불안해요. 아파도 참고 러닝은 꼭 합니다. 이런 말 요즘 생각보다 많이 들리죠. 운동이 삶의 중심이 되는 건 좋지만 그것 때문에 몸이 망가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무릎, 발목, 손목 관절이 상하고 자꾸 다치고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운동은 건강을 위한 수단이지 나를 망가뜨리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쉬어가는 것도 운동의 일부라는 걸 꼭 기억해주세요. 여덟 번째, 그럼 오늘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누워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물 한 잔 마시고 창문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신발 신고 집 앞을 5분만 걸어보세요. 딱 5분만요. 그게 내일 10분이 되고 모레는 15분이 되고 그렇게 몸이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크게 바꾸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 내 속도대로. 그게 진짜 내 몸을 위한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은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안 한다고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결국 중요한 건 내 몸을 잘 알고 지치지 않게 오래 가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 이게 진짜 건강한 삶이고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